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의 부고 문자가 잦아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문득 덜컥 겁이 납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라지면 세상은 나를 기억이나 해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을 기억하는가? 그때가 고통스러웠는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 영겁의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그저 그 평온했던 무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삶을 그토록 놓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것일까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내 인생은 가짜였다. 나는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라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통찰을 통해 죽음이라는 불청객을 가장 품위 있는 손님으로 맞이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만하면 잘 놀다 간다라고 껄껄 웃으며 눈 감을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따뜻한 위로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인생은 빌린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삶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마무리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병원에서 온몸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의존해서라도 숨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명한 하루하루가 과연 축복입니까? 아니면 형벌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죽음이라는 채권자에게 잠시 빌린 빚이다. 빚을 냈으면 갚는 것이 순리입니다. 죽음은 삶이라는 빚을 갚고 비로소 모든 의무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빚을 갚는 날을 그토록 무서워하며 도망 다니십니까? 나이 들어 추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놓지 못함에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미련,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소유욕. 이미 떠나간 버스를 잡으려고 달리는 노인의 모습만큼 처량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됐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연습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만하면 충분히 맛봤다. 좋은 풍경을 봐도 이만하면 충분히 즐겼다. 스스로 족함을 알고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수고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이 됩니다. 억지로 삶의 끝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낙엽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땅으로 돌아가 나무의 걸음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마지막도 낙엽처럼 가볍고 우아하기를 바랍니다. 둘, 남을 위한 인생을 청산하라.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들이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는 무엇일까요?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했는데, 가 아닙니다. 바로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을 착한 아들, 희생하는 어머니, 성실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자식이 먹고 싶은 것을 샀고,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가족이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내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가랍니다. 우리는 4분의 3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고 남은 4분의 1마저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다. 죽음 앞에 서면 타인의 시선 따위는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을 칭찬했던 사람들도, 당신을 욕했던 사람들도 결국 다 죽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영혼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남을 위해 사느라 너덜너덜해지진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남 눈치 보느라 못 입었던 옷을 입고 남 챙기느라 못 갔던 여행을 떠나십시오. 싫은 사람은 안 보고 먹기 싫은 밥은 안 먹어도 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죽는 순간, 그래, 내 인생 이만하면 꽤 재미있었다. 내 맘대로 실컷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셋, 흔적을 지우고 가볍게 떠나라.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비움을 실천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소유가 늘어날수록 근심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그 모든 소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강제로 뺏기기 전에 스스로 기쁘게 나누어 주십시오. 장롱 속에 쟁여둔 아끼는 옷, 서랍 속에 귀금속, 통장에 잔고. 내가 죽고 나면 그것들은 유품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처리해야 할 짐이거나 싸움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줄 수 있을 때 나눠 주십시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귀한 물건을 선물로 주고, 친구에게 밥 한 끼를 사고,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십시오. 당신의 물건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눈에 담아가는 것이 통장에 숫자를 남기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물건보다 더 중요한 비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편하게 눈 감기 위해서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와 분노를 안고 떠나기엔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가엾습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다. 당신도 참 고생 많았다. 고마웠다. 이 말을 살아생전에 해야 합니다. 영정사진 앞에서의 통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전화기를 들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십시오. 짐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볍게 떠나는 여행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마지막이 그렇게 홀가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풍을 끝내는 아이처럼. 저녁 노을이 지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은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가 차려줄 따뜻한 저녁밥과 포근한 이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런 것입니다. 고단했던 인생의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자연이라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고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됩니다. 주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묘비명에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왔다가 흔적 없이 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축제를 준비하는 설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마지막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